눈이 내리는 서울의 밤. 장례식장의 정막 속에서 김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빠, 언니는 영웅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러나 장례식장의 문이 열리며 들어온 한 여성이 모든 것을 뒤흔들었다. 박지민, 언니 김하연의 연인이었던 그녀였다. 서연은 그녀를 처음 보았지만 그 눈빛에서 낯선 감정이 스쳤다. 지민은 하얀 국화꽃을 들고 있었지만 그 손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하연은 영웅이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장례식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진실을 숨기고 죽었어요. 서연의 아버지, 김태호는 눈을 부릅떴다. 무슨 소리야? 내 딸은 화재 현장에서 사람들을 구하다 죽은 영웅이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고통으로 갈라졌다. 하연은 소방관이었고 한 달 전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3명의 목숨을 구하며 스스로를 희생했다. 적어도 모두가 그렇게 믿었다. 지민은 한 발짝 다가섰다. 하연은 영웅이 아니에요, 아저씨. 그녀는 저와 사랑하는 삶을 꿈꿨지만 그걸 숨기느라 죽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서연은 숨을 멈췄다. 언니가 숨겼던 비밀, 그 비밀이 지금 이 장례식장에서 폭탄처럼 터지고 있었다. 2달 전, 가을의 한강공원. 하연은 소방관 훈련복을 입고 땀에 젖은 채로 강변을 걷고 있었다. 28세의 그녀는 단단한 체격과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여성이었다. 그녀는 동료들과의 훈련 후 홀로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날 한강변에서 기타를 치던 박지민을 만났다. 지민은 31세, 음악가로 활동하며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여성이었다. 그녀의 짧은 머리와 강렬한 눈빛은 하연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소방관이세요? 멋지네요. 지민의 장난스러운 미소에 하연은 얼굴이 붉어졌다. 그냥 제 일 좋아할 뿐이에요. 그들은 매일 밤 한강에서 만났다. 하연은 지민의 노래를 들으며 소방관으로서의 고된 삶을 잊었고 지민은 하연의 따뜻한 눈빛에 점점 빠져들었다. 하지만 하연은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는데 두려움을 느꼈다. 우리 가족은 이런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녀는 어느 날 지민에게 속삭였다. 지민은 하연의 손을 잡았다. 그럼 우리가 그들을 설득하면 되지? 너와 나, 우리만 있으면 충분해. 하지만 하연의 눈에는 두려움이 스쳤다. 그녀는 아버지 태호의 보수적인 성격을 알았다. 그는 딸이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바랐다. 장례식장에서 지민의 폭로가 이어졌다. 하연은 저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가족 때문에, 특히 아저씨 때문에 그걸 숨겼어요. 지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화재 현장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날 그녀는 저와 함께 있었어요. 서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언니가 영웅으로 죽었다는 이야기는 거짓이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태호의 얼굴은 분노와 혼란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하연은 사람들을 구하다 죽었어. 지민은 고개를 저었다. 그날 하연은 저와 다퉜어요. 그녀는 자신의 삶을 숨기는데 지쳤다고 했어요. 저는 그녀에게 가족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했지만 그녀는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지민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혼자 화재 현장으로 뛰어들었어요.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서연은 눈물을 참으며 지민을 노려보았다. 그럴 리 없어. 언니는 강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피어올랐다. 언니는 왜 자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서연은 하연과 함께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24세인 그녀는 언니와 4살 차이였다. 하연은 항상 서연을 지켜주는 든든한 언니였다. 소방관이 되겠다고 했을 때 서연은 언니의 용기에 감탄했다. 하지만 하연은 가족 앞에서 늘 조용했다. 특히 아버지 앞에서는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겼다. 서연아,
넌 하고 싶은 거 다 해 후회 없는 삶을 살아. 언니는 종종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서연은 이제 깨달았다. 하연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 그녀는 가족의 기대와 사회의 시선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아왔다. 장례식장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태호는 지민에게 소리를 질렀다. 내 딸을 모욕하지 마. 너 같은 사람이 하연을 망친 거야. 그의 말에 지민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서연은 지민의 손을 잡았다. 말해줘요. 언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전부 말해줘요. 지민은 서연을 바라보며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하연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사랑했고, 고통받았고, 끝까지 자신을 지키려 했어요. 서연은 지민의 말을 들으며 언니의 삶을 다시 생각해보기로 했다. 그녀는 아버지와 대립하며 진실을 알아내고 싶었다. 하연은 정말 영웅이었을까? 아니면 숨겨진 아픔 속에서 죽음을 선택한 것일까? 지민은 장례식장을 떠나며 서연에게 쪽지를 건넸다. 하연이 너에게 남긴 게 있어? 내일 저를 찾아와. 서연은 쪽지를 손에 쥔 채 눈 내리는 서울거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과 슬픔으로 가득했지만 언니의 진실을 알아내겠다는 결심이 단단해졌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지민이 준 쪽지에 적힌 주소로 향했다. 서울의 오래된 골목, 낡은 건물들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카페였다. 카페 문을 열자 지민이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단호한 표정은 변함없었다. 하연이 남긴 게 뭐죠? 서연은 다짜고짜 물었다. 그녀는 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었다. 지민은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다. 이건 하연의 일기야. 그녀가 너에게 전하고 싶었던 거야?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쳤다. 하연의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익숙한 글씨체였지만 그 안에는 서연이 전혀 몰랐던 언니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2025년 8월 15일. 서연아, 언니는 겁쟁이야. 내가 진짜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어. 지민을 사랑하지만 아빠에게 말할 용기가 없어. 아빠는 날 영웅으로만 보고 싶어 해. 하지만 난 그냥 나로 살고 싶었어.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언니는 왜 이렇게 아파했으면서 자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그녀는 지민을 바라보았다. 언니가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죠? 전 언니를 이해했을 텐데. 지민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하연은 널 보호하고 싶었어. 너까지 아빠와 갈등하길 원치 않았어. 그녀는 늘 가족을 우선했어. 심지어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면서까지. 일기에는 하연과 지민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한강에서의 만남 이후 점점 더 가까워졌다. 지민은 하연에게 자유롭게 사랑할 권리가 있다고 설득했지만 하연은 가족의 반응을 두려워했다. 특히 아버지 태호는 전통적인 가치를 중시했다. 그는 하연이 소방관으로서 영웅이 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지만 그녀의 개인적인 삶에는 관심이 없었다. 하연은 일기에서 이렇게 썼다. 2025년 9월 10일. 오늘 아빠가 내게 결혼 얘기를 꺼냈어. 좋은 남자를 만나 가정을 꾸려야지라고 하셨어. 그 말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 지민과 함께하고 싶은데 아빠가 알면 날 버릴 거야. 서연은 일기를 읽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언니는 가족의 기대와 자신의 사랑 사이에서 갈등했다. 그녀는 소방관으로서 사람들을 구했지만 정작 자신은 구원받지 못했다. 지민은 서연에게 하연의 마지막 날을 이야기했다. 화재가 발생한 그날, 하연과 지민은 심하게 다퉜다. 지민은 하연에게 가족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촉구했지만 하연은 난 그럴 수 없어. 내가 무너지면 서연이까지 다칠 거야 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날 밤
하연은 화재 현장으로 뛰어들었다. 공식 보고서에는 그녀가 3명을 구하고 연기에 질식해 죽었다고 나왔다. 하지만 지민은 다른 이야기를 했다. 하연은 그날 죽을 각오를 했어? 그녀는 더 이상 숨기며 살고 싶지 않다고 했어? 서연은 믿을 수 없었다. 그럼 언니가 일부러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연은 영웅으로 죽는 게 가족에게 더 나은 결말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위험한 현장에 혼자 뛰어든 거야? 서연은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일기를 보여주려 했다. 하지만 태호는 딸의 비밀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건 터무니없어. 하연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는 일기를 찢으려 했지만 서연은 노트를 빼앗아 지켰다. 아빠, 언니는 우리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아빠 때문에 숨죽이며 살았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태호는 충격받은 얼굴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난 하연을 영웅으로 키웠어.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빠는 언니를 영웅으로만 봤어요. 언니가 어떤 사람인지, 뭘 사랑했는지 전혀 몰랐죠. 태호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하연의 죽음을 영웅적인 희생으로만 기억하고 싶었다. 하지만 서연의 말은 그의 마음에 균열을 만들었다. 서연은 하연의 일기를 계속 읽으며 언니의 삶을 더 알아가기로 했다. 그녀는 지민과 함께 하연이 사랑했던 장소들을 찾아가기로 했다. 한편 태호는 딸의 비밀을 부정하며 고통스러워했다. 그는 하연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서연은 카페를 나오며 지민에게 물었다. 언니가 정말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어요? 지민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와 함께 있을 때, 그리고 나와 음악을 들을 때, 이 하연은 널 정말 사랑했어.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결심했다. 언니의 진실을 밝히고 그녀가 사랑했던 삶을 지켜줄 것이다. 서연은 지민과 함께 하연이 사랑했던 장소들을 찾아다녔다. 첫 번째 장소는 한강공원이었다. 가을이면 단풍이 물들던 그곳에서 하연과 지민은 처음 만났다. 서연은 지민의 기타 소리를 들으며 하연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상상했다. 여기서 하연은 늘 웃었어. 지민은 강바람을 맞으며 말했다. 그녀는 소방관으로서의 삶이 힘들어도 여기선 자유로웠어. 서연은 강물을 바라보며 언니의 웃음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고통을 이제야 알았다. 서연은 하연의 일기를 계속 읽었다. 일기에는 하연의 소방관 생활과 사랑, 그리고 갈등이 생생히 담겨 있었다. 2025년 10월 5일. 오늘 화재 현장에서 어린아이를 구했어. 그 아이가 내 손을 잡고 고맙다고 했을 때 가슴이 뛰었어.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난 아무도 구할 수 없는 사람이 돼. 지민과 함께 있고 싶지만 아빠의 눈초리가 무서워. 하연은 소방관으로서의 자부심과 개인적인 삶의 갈등 사이에서 괴로워했다. 그녀는 가족에게 자신의 성정을 밝히고 싶었지만 그럴 때마다 태호의 차가운 반응이 떠올랐다. 서연은 일기를 읽으며 언니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깨달았다. 언니는 왜 저한테라도 말하지 않았을까? 그녀는 지민에게 물었다. 지민은 한숨을 쉬었다. 하연은 널 지키고 싶었어. 내가 아빠와 싸우는 걸 원치 않았어. 지민은 서연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부산 출신으로 음악가로서 서울로 올라와 꿈을 쫓았다. 하지만 그녀의 가족도 그녀의 성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 부모님은 내가 여자를 사랑한다는 걸 알았을 때 날 집에서 쫓아냈어. 지민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다. 하연과 나, 우린 서로를 구원했어. 적어도 난 그렇게 믿었어. 지민은 하연과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렸다. 서연은 지민의 손을 잡았다. 언니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한편 태호는 하연의 일기를 몰래 읽었다.
그는 딸의 글을 보며 처음으로 그녀의 내면을 들여다보았다. 하연은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그의 기대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었다고 썼다. 2025년 10월 20일. 아빠는 내가 영웅이길 원해. 하지만 난 그냥 하연이고 싶어. 지민과 함께 웃고 서연과 함께 꿈을 꾸고 싶어. 아빠가 날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태호는 일기를 덮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는 하연이 영웅이 아니라 사랑하는 딸이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지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태호는 서연을 찾아가 말했다. 하연이 그런 삶을 살았다면 내가 잘못했나?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연은 아버지를 안으며 말했다. 아빠, 언니는 우리를 사랑했어요. 이제라도 언니를 이해해줘요. 서연은 지민과 함께 하연의 흔적을 따라가며 그녀의 삶을 더 깊이 이해했다. 한강공원, 하연이 좋아하던 카페, 그녀가 훈련하던 소방서. 모든 장소에는 하연의 웃음과 눈물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을 안고 있었다. 하연은 정말 죽음을 선택한 것일까? 그녀는 지민에게 물었다. 언니가 화재 현장에 뛰어든 진짜 이유는 뭐였어요? 지민은 잠시 침묵한 뒤 말했다. 그건 하연의 동료가 알고 있을지도 몰라. 서연은 하연의 소방서 동료를 만나기로 했다. 그녀는 언니의 마지막 순간을 알아내야 했다. 서연은 지민과 함께 하연이 근무하던 소방서를 찾았다. 서울의 오래된 소방서, 그곳은 하연이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헌신했던 곳이었다. 동료 소방관 이준혁은 서연을 따뜻하게 맞았다. 그는 하연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하연은 우리 팀의 자랑이었어요. 항상 앞장섰죠. 준혁은 하연의 훈련복을 건네며 말했다. 이건 그녀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거예요. 서연은 훈련복을 품에 안으며 언니의 채취를 느꼈다. 하지만 서연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날 언니가 화재 현장에 왜 혼자 뛰어들었나요? 준혁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하연은 그날 이상했어요. 평소 같지 않게 불안해 보였어요. 화재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녀는 기다리지 않고 혼자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준혁은 그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화재는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연기가 건물 전체를 뒤덮었고 주민들이 갇혀 있었다. 하연은 팀이 도착하기 전에 현장에 뛰어들었다. 그녀는 3명의 주민을 구했지만 연기에 휩싸여 탈출하지 못했다. 하연은 마지막에 무전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미안해, 다들. 내가 책임질게. 그게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준혁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서연은 충격을 받았다. 언니는 왜 미안하다고 했을까? 지민은 준혁에게 물었다. 하연이 그날 뭔가 말하지 않은 게 있나요? 준혁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녀는 그날 아침 이상한 말을 했어요. 내가 영웅이 아니어도 누군가는 날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서연은 하연의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의 마지막 순간을 재구성했다. 하연은 분명 고통 속에 있었다. 그녀는 가족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며 결국 자신의 삶을 끝낼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서연은 믿고 싶지 않았다. 언니는 단순히 포기한 것이 아니라 뭔가를 지키려 했을 거라고. 서연은 지민에게 말했다. 언니는 뭔가를 남기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걸 찾아야 해요.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연은 늘 너를 위해 살았어. 그녀가 남긴 건 아마 너에게 줄 메시지일 거야.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아버지와 마주했다. 태호는 하연의 일기를 읽고 난 뒤로 말이 없었다. 그는 서연에게 말했다. 내가 하연을 몰랐어. 내 딸이 그렇게 아파했는데 난 아무것도 몰랐어.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빠, 아직 늦지 않았어요.
언니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언니도 기뻐할 거예요. 태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지민을 만나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연과 지민은 하연의 소방서 동료들에게서 그녀의 마지막 순간을 들으며 진실에 한 발짝 다가갔다. 하연은 단순히 영웅으로 죽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과 사랑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선택을 했다. 서연은 하연의 훈련복에서 작은 쪽지를 발견했다. 거기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서연아, 지민을 지켜줘. 그리고 너 자신을 사랑해. 서연은 그 메모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언니는 끝까지 가족과 사랑을 지키려 했다. 서연은 하연의 메모를 손에 쥔 채 지민과 함께 그녀가 자주 갔던 카페로 향했다. 그곳은 하연이 지민과 함께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보내던 곳이었다. 카페 벽에는 하연이 좋아했던 시 한 구절이 적혀 있었다.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 지민은 서연에게 말했다. 하연은 이 시를 좋아했어. 그녀는 늘 자유롭게 사랑하고 싶다고 했어. 서연은 그 말을 들으며 언니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했다. 하연은 가족의 사랑과 자신의 사랑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애썼다. 지민은 서연에게 하연과의 마지막 순간을 털어놓았다. 화재 전날 그들은 한강에서 만났다. 하연은 지민에게 말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용기가 없었어. 하지만 너 없인 나도 없어. 지민은 하연을 안으며 말했다. 그럼 같이 싸우자. 가족에게 말하자. 하지만 하연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먼저 정리할게. 서연이와 아빠를 위해 그녀는 지민에게 키스하며 약속했다. 내가 돌아올게. 하지만 하연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지민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하연은 너와 아빠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어. 그녀는 우리 모두를 사랑했어. 서연은 지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럼 우리가 언니의 사랑을 지켜야죠. 태호는 지민을 만나기 위해 카페로 왔다. 그는 처음으로 지민과 마주하며 어색하게 말했다. 하연이 너를 사랑했다면 내가 잘못했어. 지민은 놀란 눈으로 태호를 바라보았다. 태호는 계속 말했다. 난 하연이 영웅이길 원했어. 하지만 그녀가 행복하길 더 바랐어야 했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민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하연은 아저씨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더 힘들었죠? 서연은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다. 아버지가 변하고 있었다. 그는 하연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해 한 발짝 내디뎠다. 서연은 하연의 메모를 보며 결심했다. 그녀는 언니의 사랑을 지키고 가족과 지민을 화해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녀는 지민과 함께 하연이 남긴 마지막 흔적을 찾기로 했다. 하연은 어딘가에 자신의 진심을 담은 무언가를 남겼을 것이다. 서연은 카페를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이 내리는 서울의 밤. 그녀는 언니의 미소를 떠올렸다. 언니, 내가 지켜줄게. 서연과 지민은 하연의 아파트를 방문했다. 그곳은 하연이 홀로 살던 작은 공간이었다. 서연은 언니의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그녀의 흔적을 찾았다. 책상 서랍에서 낡은 USB 드라이브를 발견했다. USB에는 하연이 남긴 영상이 있었다. 서연과 지민은 노트북 앞에 앉아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 속 하연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서연아, 지민아, 아빠. 내가 이 영상을 남기는 건 내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을 전하기 위해서야. 난 너희를 사랑해. 하지만 난 내 사랑을 숨기며 살아왔어. 지민, 너와의 시간은 내 생애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 서연아, 넌 내 자랑이야. 아빠, 날 영웅으로만 보지 말아줘. 그냥 딸로 사랑해줘. 하연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슬픔이 묻어났다. 영상은 그녀가 소방서에서 훈련하는 장면으로 끝났다.
그녀는 카메라를 보며 미소 지었다. 내가 없어도 너희는 서로를 지켜줘. 서연은 영상을 보며 오열했다. 언니는 끝까지 가족과 지민을 생각했다. 그녀는 지민을 안으며 말했다. 우리가 언니의 바람을 이루어야 해요.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연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쳤어.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지킬 차례야. 서연은 아버지에게 영상을 보여주었다. 태호는 영상을 보며 처음으로 하연의 진심을 이해했다. 그는 지민에게 사과하며 말했다. 하연이 너를 사랑했다면 나도 너를 가족으로 받아들일게. 서연과 지민은 하연의 영상을 지역사회에 공개하기로 했다. 하연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용기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태호는 딸의 죽음을 영웅적인 희생으로만 기억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하연이 사랑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랐다. 서연은 언니의 무덤 앞에서 말했다. 언니, 이제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어? 우리가 지켜줄게. 하연의 영상은 SNS를 통해 퍼져나갔다. 많은 이들이 그녀의 용기와 사랑에 감동했다. 서연과 지민은 하연의 이름으로 LGBT 커뮤니티를 위한 지원단체를 설립했다. 그들은 하연처럼 자신의 사랑을 숨겨야 했던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태호는 단체의 활동에 동참하며 변화를 시작했다. 그는 하연의 동료 소방관들과 함께 그녀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하연은 더 이상 영웅으로만 기억되지 않았다. 그녀는 사랑과 용기를 상징하는 사람으로 남았다. 어느 겨울날 서연과 지민은 한강공원에 다시 섰다. 눈이 내리는 강변에서 그들은 하연이 좋아했던 노래를 들었다. 서연은 지민에게 말했다. 언니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지민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하연은 우리에게 자유를 줬어. 이제 우리가 그 자유를 살아가야 해.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송이 사이로 언니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속삭였다. 고마워, 언니. 우린 행복할게. 하연의 이야기는 한국 사회에 작은 변화를 일으켰다. 그녀의 용기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의 자유를 꿈꾸게 했다. 서연은 언니의 유산을 이어가며 지민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태호는 딸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진정한 아버지가 되었다. 하연은 영웅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살아남았다.